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렸다며 강력 반발했고, 민주당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열며 여론전에 집중합니다.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범죄 수익을 숨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오늘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지난해 11월 구속 만기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4만 2천 명을 넘어선 가운데 매몰된 지 248시간 만에 17살 소녀가 구조됐습니다. 대한민국 긴급구호대 이진 21명은 어젯밤 11시쯤 군 수송기를 타고 튀르키예로 출발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음 달 입주할 새 공관 리모델링 공사에 5억 7천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서울시는 기존 단가와 정부 지침에 따라 공사비를 산출했다며 적절한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명 패스트푸드점 맥도날드가 판매한 음식에서 플라스틱 이물질이 나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업계 1위 기업에서 이물질 사고가 반복돼 소비자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맥도날드 측은 제대로 된 설명이나 사과 없이 이물질 회수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K리그 출신 축구 선수가 중고거래 앱에 허위 매물을 올린 뒤 돈만 챙기는 방식으로 사기를 쳤다는 제보가 YTN에 들어왔습니다. 전국에서 비슷한 사기 피해 사례가 속출했고, 경찰은 조만간 군 검찰로 사건을 넘길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금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4천억 원대 배임 혐의와 함께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한 100억 원대 뇌물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금명간 결론 내겠다고 예고한 지 이틀 만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50장이 넘는 영장 청구서엔 특정 경제범죄법상 배임과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죄명 5개가 적시됐습니다. 먼저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이 대표에게 4,895억 원대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업무상 임무를 어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정이익 6,725억 원에 훨씬 못 미치는 확정이익 1,830억 원만 배당받도록 해 그 차익만큼 손해를 보게 했단 겁니다. 정진상 전 전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위례 개발 사업과 관련한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알려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그 결과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7,886억 원, 위례 신도시 사업으로 211억 원을 부당하게 챙겼다고 봤습니다.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기업들로부터 133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도 적시됐습니다. 이와 별개로 네이버 측에 50억 원을 요구하거나 받은 뇌물을 기부받은 것처럼 가장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3차례 검찰에 불려나왔던 이 대표는 미리 준비한 진술서로 답변을 가름하며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습니다. 검찰에 조종되는 궁박한 처지에 빠진 이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 대체 증거 하나 찾아낸 게 있습니까?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죄질이 나쁜 중대한 사안임에도 이 대표가 진술을 회피하는 데다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신병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헌정사상 최초입니다. 이 대표의 영장 심사를 위해선 우선 국회에 체포동의가 필요한데 법원이 체포동의 여구서를 검찰에 보내면 관련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검찰은 민관 합동으로 추진된 대장동 개발 사업 때문에 성남시가 4,800억 원이 넘는 손해를 봤다고 추산했습니다.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치적을 쌓기 위해서 민간업자들과 유착해 막대한 이익을 의도적으로 몰아줬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검찰이 파악한 대장동 개발 이익은 택지 분양 이익과 아파트 분양 수익을 합쳐 9,600억 원에 달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 가운데 택지 분양 이익 1,830억 원만 가져왔습니다. 애초 민관 수익 배분 구조를 짤 때 공사 쪽 이익은 고정해뒀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불확실한 경기 변동을 우려해 확정 이익을 선점해둔 거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민간업자들의 희망사항을 들어준 거라고 결론냈습니다. 민관 유착 없이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됐다면 공사는 전체 개발 이익의 70%인 6,700억 원을 챙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확정 이익을 뺀 4,800억 원을 손해액, 즉 배임액수로 산정했습니다. 1차 수사 때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적용됐던 최소 651억 원보다 7배 넘게 많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를 쓸 때부터 주무부서에선 공사의 적정이익을 70%로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이를 무시한 이유는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유착관계는 1공단 공원화 공약 이행이나 시장 재선 과정에서 더 두터워졌고 결국 대장동 개발은 민간업자 멋대로 주무르는 사업이 됐다는 겁니다. 검찰은 확정이익 말고도 서판교 터널 같은 기반시설 조성비를 더 환수했고 개발이익이 많아진 건 폭등한 땅값 때문이라는 이 대표의 주장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시설 조성비는 환수이익이 아닌 비용일 뿐이고 미래 땅값과 상관없이 공사가 챙겨야 할 이익을 의도적으로 포기했다면 배임이라는 겁니다. 민간업자가 독식한 아파트 분양사업 역시 민관 합동시행사인 성남의들이 참여할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이 대장동 개발이익 428억 원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도 범행 경위 등을 설명하기 위해 영장 청구서에 적었습니다. 다만 이 대표에게 직접 뇌물 약속 혐의를 적용하진 못했습니다.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받았다는 대선 경선 자금 역시 이 대표 관여 여부를 계속 수사하겠다고 남겨뒀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의 최종 윗선이 이 대표라는 점은 선언했지만 직접 뒷돈을 받았는지는 아직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셈입니다. 배임 동기와도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향후 검찰 수사의 숙제로 남았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검사 독재 정권, 역사의 심판 같은 격한 발언을 쏟아내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은 열흘 뒤쯤으로 예상되는데 당내에선 이탈표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이재명 대표는 오후 일정을 취소하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검사 독재 정권으로 규정하고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희대의 사건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독재 권력은 진실을 조작하고 정적을 탄압했지만 결국 독재자는 단죄되었고 역사는 전진했습니다.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단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적도 부정한 돈 한 푼 취한 적도 없는데 국민과 가족 곁을 버리고 도주하겠느냐며 의원이 맞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대법원 판결에도 어긋나는 억지 주장을 써놓은 데다가 야당 대표가 영향력이 많으니까 구속해야 된다라고 써놓은 걸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지도부도 일제히 증거 하나 없는 정치적 영장 청구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석열 사단으로 채워진 검찰은 정부의 실정과 무능을 덮어주기 위한 카드로 야당 지도자 제거라는 극단의 선택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민주당은 현역 의원을 포함한 전국 지역위원장, 보좌진, 당직자 등의 대규모 규탄 대회를 예고했고 두 번째 도심 장외투쟁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명기 일각에서도 검찰의 행태가 비겁하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은 부결 전망이 높습니다. 다만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스스로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부결 당론을 채택하는 데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일단 체포동의안을 받아보고 일단 보고 그다음 명경지수와 같은 마음으로
상식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표결을 해야 된다라고. 당 지도부와 친명계도 굳이 부결 당론으로 비명계를 자극하진 않겠다는 조심스러운 기류가 읽힙니다. 최소 28명이 이탈할 경우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앞서 가결 의견을 밝힌 의석수에 더해져 부결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28일 본회의가 열리면 당일 무기명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표결까지 남은 열흘 동안 이재명 대표 영장을 둘러싼 공방은 그 어느 때보다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국민의힘은 회기 중 현직 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고 이 대표를 압박했습니다. 정의당도 체포 동의안에 찬성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며 가세했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영장 청구는 사실상 진술을 거부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초한 거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범죄인의 도피처가 돼선 안 된다며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했습니다. 국회의원 윤리 강령에 따라 양심껏 표결합시다. 21대 국회가 헌정사의 양심을 저버린 죄인으로 기록되지 말도록 합시다. 특히 이 대표 본인을 향한 공세 수위를 바짝 끌어올렸습니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던 약속을 지키라며 검찰 수사에 반발하는 이 대표를 압박했습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폐지를 22년 5월과 9월에 국민 앞에 약속을 하고 진실의 문 앞에 선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십시오. 방탄 논란에 휩싸인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화살을 돌렸습니다. 과반 의석을 점한 거대 야당의 체포동의안 이탈표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 대표 개인의 부정부패 혐의에 민주당이 전 당력을 총동원하여 나서는 이유를 납득할 국민은 없습니다. 정의당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에 유례없는 불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좀 더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는 건데 다만 체포동의안 표결에선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해야 하고 불체포 특권은 내려놓아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민주당이 대규모 규탄 대회를 통해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여당 역시 맞불 여론전에 주력할 태세여서 가뜩이나 냉랭했던 전국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범죄 수익을 숨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오늘 구속의 갈림길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1시에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등의 혐의로 김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4만 2천 명을 넘었습니다. 하루 전보다 770명 늘었지만 사망자 증가 추이는 크게 둔화했습니다. 튀르키예 당국은 16일까지 사망자를 3만 6,180여 명으로 집계했는데요. 시리아 정부와 반군 지역 희생자 5,800여 명을 합한 두 나라의 사망자는 4만 2천여 명입니다. 네, 이렇게 강진 사망자가 4만 2천 명을 넘은 가운데 17살 튀르키예 소녀가 매몰된 지 248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구조 소식이 뜸해지고 있지만 많은 이재민이 집을 떠나지 못하고 가족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진 피해가 컸던 남부 카흐라만 마라슈. 아파트 잔해 속에서 17살 소녀 알레이나가 구조됐습니다. 강진 발생 11일째, 248시간 만에 생還입니다. 보온용 금박 담요를 덮은 알레이나는 손에 링거를 꽂고 목에 보호대를 한 채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전날 지진 발생 229시간 만에 하타이주에서 13살 소년이 구조됐고
조금 앞서 같은 주에서 여성과 자녀 등 가족 3명이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기적 같은 구조 소식도 들려오지만 슬픔과 탄식의 목소리가 더 큽니다. 안타키아의 한 주민은 산산조각이 난 집 앞에서 손자들이 돌아오기만을 밤낮으로 기다립니다. Allah bilir, Rabbim can verirse canını bekliyor. Hani bilmiyoruz ne durumda. Ölü diyorlar ama bilmiyoruz yani. 이 도시의 빈곤층인 시리아 난민 공동체의 피해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3명의 자녀와 형의 가족 모두를 잃은 이 난민은 시신만이라도 수습되기를 애타게 기다립니다. كان ممكن لو اجت فرق الانقاذ بكير ممكن حد كان يطلع من العائله ما حسنت انا اول شيء انا طلعوني من تحت الانقاض انا وزوجتي وامي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 무너진 집을 떠나지 못하는 이재민들의 사연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대한민국 긴급구호대 이진 21명이 어젯밤 11시쯤 군 수송기를 타고 튀르키예로 출발했습니다. 구호대 이진은 이규호 외교부 개발협력국 심의관을 대상으로 외교부 2명과 보건의료팀 10명, 한국국제협력단 5명, 민간 긴급구호단체 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최대 일주일 동안 튀르키예 아다나주에 머물면서 향후 의료 지원과 재건 사업 등과 관련해 튀르키예 정부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엔은 튀르키예 강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10억 달러, 1조 3천억 원 규모의 인도주의 기금 모금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금은 3개월간 520만 명의 지진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금액이라고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전했는데요. 구테우스 총장은 성명에서 튀르키예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받아들인 국가라는 점을 강조한 뒤 그들이 도움을 구하는 다른 사람들과 연대했던 것처럼 이제는 세계가 튀르키예를 지원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음 달 입주할 새 공관을 준비하는데 서울시가 5억 7천만 원의 공사비를 책정해 공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미 석 달 전부터 다른 용도로 건물 전체에 10억 원을 투입하는 공사를 진행 중이었는데 서울시는 추가로 들어가는 공사 비용이 적절한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동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다음 달 오세훈 시장이 입주할 서울 한남동 파트너스 하우스입니다. 콘텐츠 기업들이 사무실로 쓰던 곳인데 지난해 11월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 공간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에 따라 10억 원 규모로 공사를 발주해 리모델링을 해왔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지난달 이 건물의 3층의 용도를 시장 공관으로 바꿨습니다. 서울시가 낸 입찰 공고입니다. 오 시장이 거주할 공간인 건물 3층 294제곱미터 리모델링 비용에 5억 7천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전기, 통신, 기계, 가구 등 3층 전부를 뜯어 고치는 공사입니다. 최저 낙찰가 기준 87%를 감안하면 최종 공사 비용은 5억 원가량으로 추산됩니다.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3일. 서울시는 기존 단가와 정부 지침에 따라 공사비를 산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건비와 공사 자재 모두 표준 노임과 조달청 단가를 기준으로 적절하게 책정된 금액이라는 겁니다. 공사 인력에 대한 4대 보험 등 법정 인건비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민간 인테리어 공사와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10일 시장의 긴급 상황 신속 대처와 집회로 인한 주민 피해를 명분으로 시청에서 가까운 이 건물을 새 공관으로 사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09년 시장 공관으로 지었고 지금까지 4차례 용도가 변경됐는데 실제로 시장에 거주했던 적은 없습니다. 최초 건축비에 반복적인 리모델링 비용을 합치면 90억 원 정도가 투입되는 셈입니다. 지난해 글로벌 비즈니스 목적으로 건물 용도 변경을 추진했을 때는 시의회 감사에서 무리한 전환이라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시설 전환이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했던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 공간 리모델링 비용은 중간에 공사가 중단됐기 때문에 일부 환급받을 수 있다며 다음 주쯤 확정된다고 밝혔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K리그 출신 축구 선수가 중고거래 앱에 허위 매물을 올린 뒤 돈만 챙기는 방식으로 사기를 쳤다는 제보가 YTN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취재를 해보니 이 선수에게 돈을 건넸다가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제보는 Y 김철희 기자입니다. A씨는 지난 3일 중고거래 앱에서 최신형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읽고 게시자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판매자 B씨는 자신을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는 축구 선수라고 소개하더니 부상을 당해 어쩔 수 없이 휴대전화를 싸게 파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B씨는 지난해 K리그 수도권팀에서 활약했던 축구 선수가 맞았습니다. B씨가 직접 인터넷 인증서를 제시하고 영상통화로 얼굴까지 보여주며 피해자를 안심시켰습니다. 자기가 네이버에도 나오는 공인이고 지금 축구 선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본인 인증이랑 화상 통화도 해가지고 그렇게 65만 원을 보내고 난 뒤 B씨 아이디는 갑자기 이용 정지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놀란 피해자가 연락해 따졌더니 B씨는 그제야 물건을 줄 수 없으니 돈을 돌려주겠다고 둘러댔습니다. B씨가 현재 군복무 중이라는 사실을 안 건 그보다 더 나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 들통난 이후로도 B씨는 이런저런 핑계만 댈 뿐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이체 한도가 걸려 있어서 돈을 보낼 수가 없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월급날에 지급하겠다 했는데 월급날에도 뭐 다른 일로 돈이 없다고. 참다 못한 피해자는 지난 7일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B씨의 신분 등을 확인한 뒤 사건을 군 검찰로 보낼 예정입니다. B씨에게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는 A씨 한 명이 아닙니다. 비슷한 시기에 B씨가 여러 중고거래 앱에서 물건을 판다며 접근해 돈만 받고 물건은 보내지 않은 수법으로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이 속출한 겁니다. 자신이 프로축구 선수 출신의 공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상대를 안심시키는 수법 역시 반복됐습니다. 취재가 시작된 뒤에는 B씨가 이전에도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거나 SNS로 팬들에게 쪽지를 보내 돈을 요구했다는 제보까지 들어왔습니다. 현재 피해액은 100만 원 정도로 추산되지만 10명 정도에게 1,500만 원을 빚지고 있다는 말을 했다는 피해자 증언도 나온 만큼 숨은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대해 취재진은 B씨에게 직접 해명을 요청했지만 B씨는 자신에 대한 취재에 동의하지 않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짤막한 답변만 남겼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유명 패스트푸드점 맥도날드가 판매한 음식에서 플라스틱 이물질이 나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최근 이 회사에서 이물질이 섞여 나온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반복되는 위생사고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보는 Y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 아이의 엄마 A씨는 지난 5일 대구의 한 맥도날드에서 산 음식을 먹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입 안에서 플라스틱으로 된 날카로운 이물질을 느낀 겁니다. 다치지 않아 다행이라는 안도감도 잠시. 자칫하면 같은 메뉴를 주문했던 어린 자녀들이 다칠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애들하고 같은 메뉴를 먹고 있는데 진짜 큰일 날 뻔했죠. 뭐 이가 바지거나 다칠 뻔했죠. 모기에 걸리거나. 맥도날드 측에 신고했지만 돌아온 건 환불해주겠다는 답변뿐. 도대체 어쩌다가 이런 이물질이 나온 건지 설명을 요구했지만 확인하는데 2달이 넘게 걸린다는 황당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물질을 가져가게 해달라는 말만 반복한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다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이건 애들도 먹는데. 신종 사과랑 이게 어디서 나가는지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맥도날드 측은 발견된 이물질을 회수해 조사해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매장은 물론 재료 제조사에서도 섞여 들어가기 어려운 물질로 보인다는 겁니다. A씨가 이물질을 주지 않아 사진으로만 살펴본 상태여서 회수한 뒤 정확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맥도날드는 지난해 음식에서 민달팽이와 세막대가 나오는 등 여러 차례 위생 문제로 홍역을 치렀습니다. 패스트푸드 업계 1위 기업에서 이물질 사고가 반복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 대책으로 오는 4월부터 경매에 붙여진 집에서 보증금을 세금보다 우선으로 돌려주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달아난 집주인 대신 집을 떠안을 피해자들을 배려한 건데 알고 보니 국세만 법이 바뀌고 지방세는 그대로였습니다. 반쪽짜리 대책이라 성토하는 피해자를 이준엽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재작년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을 내고 빌라를 계약한 박모 씨는 입주 2달 만에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600채를 거느린 빌라왕을 고발하는 방송에 나온 집이 바로 자신의 집이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 박 씨가 계약한 집은 해당 빌라왕의 형소유로 이미 11채의 전세 보증금을 들고 해외로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돈을 어디서 받을 길이 없고 이거를 그러면은 다른 사람한테 세를 주거나 하고 싶어도 이름이 저희가 압류가 이렇게 많이 되어 있고 이름이 저희 이름이 아니니까 임차인으로서 그냥 셀프 경매라고 하는데 그 경매를 하게 됐어요. 결국 집이 강제 경매에 붙여졌는데 여러 차례 유찰 끝에 조만간 박 씨가 떠안아야 할 상황입니다. 원치 않게 집을 사는 것도 속상하지만 더 억울한 건 집주인이 찬압한 재산세 200만여 원도 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정말 2억, 3억이나 되는 집을 울며 겨자 먹기로 떠안는다는 건 정말 국세냐 지방세냐 그것도 찾아가면서 또 해야 된다는 사실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경매 매각 대금은 배당 순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해당 주택에 부여한 세금은 3번째여서 4번째인 임차 보증금보다 앞섭니다. 집주인 세금까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전가된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세금보다 보증금을 먼저 갚도록 하는 법이 지난해 말 개정돼 오는 4월부터 시행됩니다. 그런데 박 씨는 구제를 못 받습니다. 바뀐 게 국세에 대해서만이어서 지방세인 재산세는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관계 기관들조차 헷갈리고 있습니다. 산세 압류가 저희 확정일자보다 뒤에 있을 경우에 저희가 강제세가 발생한 게 확정일자보다 뒤면 확정일자가 먼저다 이 말이죠. 정부는 재산세가 지자체 핵심 재원이기 때문에 협의가 어려웠고 앞으로 추가 논의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전세금을 떼이고 남의 세금까지 억지로 떠안아야 하는 피해자들을 2번 눌리지 않게 정부 대책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지난달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아파트 경매에서 새 주인을 찾는 비중인 낙찰률이 전달과 비교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선호도가 높은 매물에는 수십 명이 몰릴 정도였는데요.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안양에 있는 한 경매법정 앞입니다. 어떤 물건에 응찰할지 살펴보는가 하면 경매에 함께 참여해보려고 모인 사람도 있습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누가 경매로 집을 사면 조금 싸게 살 수 있다라고 해서 경매를 사는 게 조금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매 공부를 하고 이렇게 입찰을 해볼까 하고. 경매 때마다 법정에서 정보지를 돌리는 한 업체 직원은 최근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아파트가 유찰이 좀 많이 되고 한 물건은 경쟁자가 좀 많이 생겼더라고요. 예. 대출이 좀 풀리고 규제를 많이 풀어놨잖아요. 세 차례 유찰돼 시세보다 최저 입찰가가 1억 원 이상 낮았던 한 아파트 경매에는 30명이 몰렸습니다. 오늘 와서 보니까 경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시세가에서 5천 정도만 싸게 하자라고 했는데 그것도 불안해서 3천만 원만 싸게 보자라고 썼어요. 이런 분위기는 통계로도 반영됩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아파트 1월 경매 낙찰률은 지난해 12월보다 모두 올랐습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에서 응찰자 수가 많았던 상위 10개 가운데 6개는 수도권 물건이었습니다. 경매로 낙찰받으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부동산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있으며 특례 보금자리론이 출시되면서 투자자들이 경매 시장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찰률 상승이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감정가 대비 낙찰된 금액 비율인 낙찰가율은 소폭 상승하거나 하락해 큰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경매 일부 지표는 개선됐지만 아직 관련 수치들이 평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본격적인 회복장을 논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금리가 더 낮아지거나 주택 거래가 활성화하지 않는 이상
입지가 좋거나 가격이 크게 떨어진 아파트 위주로만 경매가 집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와 3부는 어제 오전 이 대표를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옛 부패방지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과 공모해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 2014년 8월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의 비밀을 이용해 민간업자에게 부당이득 7,886억 원을 몰아주게 하고 이보다 앞서 위례신도시 사업 관련해서도 특혜를 주고 21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챙겨준 혐의도 받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을 불법 정경 유착을 통한 매우 중대한 지역 토착 비리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총장은 퇴근길 기자들과 만나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 이같이 밝혔는데요. 이 총장은 혐의 입증에 대한 질문에 충분한 증거 없이 야당 대표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을 거라며 이미 충분한 인적 증거와 물적 증거, 서면, 서류를 확보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입니다.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입니다. 단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가 없고 부정한 돈 단 한 푼 취한 바가 없습니다. 조금의 법 상식만 있어도 구속 요건이 전무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검사 독재 정권의 헌정 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여야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체포동의안을 단호하게 부결시키고 싸울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박범계 의원도 정성호 의원의 면회 내용이 그대로 수사에 반영됐고 마치 증거인멸 정황이 있는 것처럼 만들기 위해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장동영 의원은 130건이 넘는 법안이 올라와 있고 이를 심사하는 전체 회의니 다른 곳에서 다르게 의사표현을 했으면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우 위원장 역시 의사진행 발언을 한다면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재차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교육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밝히기 위해 청문회 개최를 촉구한다며 수많은 대학생과 청년의 대못을 박아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도 논문 표절 문제가 제대로 매듭지어지지 않아 청문회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김 여사와 관련해 2년 동안 탈탈 털었다면서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무엇이 있는 양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어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호남권 합동연설회에서
양강 주자인 김기현, 안철수 후보가 서로를 겨냥해 날선 공격을 펼쳤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김 후보의 울산 KTX 역세권 시세 차익 의혹을 끄집어 김기현 후보를 저격했고, 김 후보는 안 후보를 향해서 민주당 DNA를 갖고 있는 분이라고 반격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울산 KTX 역세권 시세 차익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95% 할인에 팔겠다는 능글맞은 말로 그 이상 엄청난 시세 차익이 났다는 걸 오히려 인정했습니다. 만약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대당동 비리 심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공격을 받고 총선 필패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민주당 DNA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분이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 당에. 저 김기현을 잡으려고 문재인이 청와대 경찰청 출동시켜서 1년 반 뒤졌습니다. 영장 신청 서로 나올 뻔했고요. 그때 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재탕, 3탕, 4탕, 이제 사골탕까지 다 끓일 모양인데, 이 민주당 시 프레임을 하면서 내부 총질할 후보 여러분 용납하시겠습니까? 최재 감사원장이 자신이 쓰는 관사 수리비로 1억 4천만 원을 쓴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끄럽습니다. 의혹이 커지자 감사원이 하루 뒤 해명 자료를 냈는데 또 한 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논란에 불씨를 댕긴 건 국회 법사위 질의 때였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취임 이후에 자신이 사는 관사를 고쳤는데 세금 1억 4천만 원을 썼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7개월 동안 지금 관사 개보수비로 1억 4천만 원 쓰셨습니다. 지금 마당 말고요. 전체 개보수비로 1억 4천만 원. 뭘 그렇게 고칠 게 많은가? 제가 굉장히 좀 납득이 안 돼요. 집이 85년도인가 지은 집이고요. 집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는 집이고, 또 전임 원장님이 중간에 급작스럽게 나가시는 바람에 논란이 커지자 감사원이 하루 뒤 A4 5장짜리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제기된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면서 구체적인 비용 설명과 함께 국회에서 공개되지 않은 사진을 첨부해 반박했습니다. 먼저 화분과 관련해서 재료비에만 480만 원을 쓴 게 아니고 정원 전체에 나무 345주를 심었고 가로등은 정원 둘레로 모두 27개를 새로 달았는데 비싼 건 한 개 최대 65만 원짜리라서 모두 2,300만 원이 들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빔 프로젝터 설치 등 목적과 달리 썼다는 의혹이 불거진 예산에 대해선 설명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 규정상 관리비는 기관장이 사비로 내야 하는데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의 관사 유지 관리비 1,180만 원을 누가 부담했는지에 대해서도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야당에선 감사원이 어설프게 해명에 나섰다가 되레 감사원장 부부를 위한 호화 정원을 꾸민 걸 스스로 증명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게 해명이 아니라 오히려 지나치게 세금을 너무 많이 쓴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더 강해지는 그런 내용들도 섞여 있습니다. 예산을 목적 외로 쓴 부분, 이런 것들이 의혹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어떤 알맹이가 전혀 없는 해명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지금 당장 해명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급하게 자료를 낸 것이며 나머지 의혹들은 계약 회계 집행 실태를 자체 점검해서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미국의 소매물가에 이어서 도매물가도 시장 전망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1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달보다 0.7%, 지난해 같은 달보다 6% 각각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전달 대비 상승률은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으며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보다도 크게 웃돌았습니다.
튀르키예 강진 발생 11일째에도 기적 같은 구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튀르키예 국영방송은 지진 발생 약 248시간 만인 16일 정오쯤 남부 카흐라만 마라슈의 아파트 자넷더미에서 17세 소녀 알레이나 웰메즈가 구조됐다고 전했습니다. 들것에 실려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이 소녀는 손에 링거를 꽂은 채 목에 보호대를 하고 눈을 감은 모습이었습니다. 강진으로 4만 6천여 명이 숨진 튀르키예는 생존자 구조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건물 잔해 철거 등 복구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강진으로 엄청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어린이들을 위한 심리치료도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대형 불삭기가 허물어진 콘크리트 더미를 걷어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생존자 구조가 힘든 시점을 지나면서 이젠 피해 복구가 생존한 사람들의 몫입니다. Vallahi hayatımız diye bir şey kalmadı zaten. Çocuklarımdan çok korktuğum için onları il dışına gönderdim. Ben de burada dışarıda kovada odun yakarak ısınıyorum. Dışarıda kalıyorum. 주민 대부분이 지진으로 사망하거나 집을 잃고 두려움 속에 도시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이곳은 삶의 터전입니다. Şu an milletin çoğu korkaraktan geldi. 7.6'lık bir depremden kurtulduk ama çoğu öldü. Bunlar korkuyla beraber il dışına çıktılar. Ama bunların dönüp dolaşacağımız yer gene burası. Biz hiçbir yere gidemeyiz. 튀르키예 오스마니에의 어린이들이 오랜만에 들떠 있습니다. 차례가 오면 마음에 드는 고양이 캐릭터를 얼굴에 그릴 수 있습니다. Biz buraya geldiğimizde yani burada insanlara ilaç veriyorlar, her şey. Vallahi burada çok mutlu olduk. Vallahi ben kendimden hissediyorum da buradan gitmek istemiyorum artık. 튀르키예 재난구조청이 지진 피해 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진행한 행사입니다. 지진 발생 직후부터 피해 지역에 파견된 아동 심리치료 지원팀은 올해 내내 활동할 계획입니다. Burada çocuklara psikolojik destek veriyoruz depremden hemen sonra ve bu çocuklara iyi hissettiriyor. Bir haftadır biz buradayız ve bütün kamplarda psikososyal destek var. 1939년 에르진잔 대지진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는 힘겹지만 재난 극복의 첫걸음을 딛기 시작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정부가 튀르키예 강진으로 피해를 본 시리아에 유엔을 통해 인도적 지원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2억 8천여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시리아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 피해와 관련해 유엔 인도 지원 조정실이 국제사회에 인도적인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범죄 수익을 숨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1시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며 여론전에 집중합니다. 오늘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등 1,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정권 검사 독재 규탄 대회를 여는데요. 이 대표는 SNS를 통해 무너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회복을 위해서 힘을 모아달라며 규탄 대회 참석을 독려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양강 주자들이 오늘 충청과 대구를 찾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오늘 경기 화성시와 충북 충주, 제천시 당협위원회를 잇따라 방문하고 안철수 의원은 대구 동산병원을 방문한 뒤 경북 칠곡 다부동 전투전적 기념관을 찾습니다. 천하람 후보와 황교안 후보는 각각 언론 인터뷰 일정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검찰이 이른바 TV조선 재승인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입건한 가운데 당시 재승인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윤모 교수가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윤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는데요. 윤 교수는 지난 2020년 당시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특정 항목의 점수를 고의로 낮게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챗 GPT 사용을 금지하도록 한 미국 일부 대학의 조치는 장기적으로 미봉책이라는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 부총리는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챗 GPT에 대한 교육부의 대응이 느리다는 국민의힘 이투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챗 GPT에 대해서 올 것이 왔다고 생각을 한다며 지식 전달, 암기력 중심의 교육 체계를 가진 한국 같은 나라에 훨씬 타격이 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과 관련해서 학부모 단체들이 먼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폐원과 수급 부족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비롯한 10개 학부모 단체 연대인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 연대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요즘 전국에서 제일 뜨거운 관심을 받는 전통시장이 충남 예산시장이 아닐까 합니다. 음식 점포들을 새롭게 단장하면서 지난 한 달 동안 10만 명이 넘는 손님이 찾았다고 하는데요. 이상곤 기자가 시장 상인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충남 예산시장 한복판이 손님으로 가득합니다. 복고 감성으로 꾸민 정육점과 국수집에 긴 줄이 늘어섰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에 빈자리를 찾기 어렵습니다. 외식 경영 전문가인 백종원 씨가 예산군과 함께 최근 빈점포 5곳 등을 새롭게 단장하고 음식을 먹을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10만 명 넘는 방문객이 이곳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옛날에는 굉장히 삭막한 분위기였는데 지금 이제 와보니까 밝아지고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들어와서 먹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생기고 화기애애해진 분위기라서 좋았어요. 오랜만에 시장에 생기가 돌고 사람이 찾는 공간이 되자 상인들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점 매출 증가는 아직 먹거리 업종에 한정되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 각종 생활용품을 파는 상점들이 모여있는 골목입니다. 먹거리 골목과 달리 사람들이 상점들을 그냥 지나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막 줄 서서 먹는 거는 있는데 여기 이거 뭐 사러 들어오는 사람은 없어요. 특히 음식 점포를 찾은 손님들 차로 주차장이 자주 포화 상태가 되자 일반 상품을 파는 가게 손님들은 차를 못 대는 상황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차들이 없으니까 왔다가 그냥 지나가니까 그 손님들을 놓치는 거지. 차들이 말하기 너무 불편해. 이제 드시는 데는 잘 드시고 이제 안 되는 데는 안 되고.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사람이 몰리다 보니 안전관리나 화장실 같은 시설물 관리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예산군은 현장에서 제기된 민원을 해소하고 점포도 확충하기 위해 곧 대대적인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장실이라든가 지금 바다 위에 천장, 주변의 안전진단 여러 가지 점검을 해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을 갖고 정비 시간을 갖고 나서 제2의 또 점포 확장을 통해서 예산시장이 초기 성공을 발판 삼아 장기적으로 전통시장 전체를 활성화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낼지 주목됩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의 미래성장 산업으로 꼽히는 2차 전지 제조 공장이 들어섭니다. 수도권의 낙후 지역으로 꼽히는 동부권에 첨단 기술 기업이 들어서는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가 큽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2차 전지와 에너지 저장 장치 등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전체 직원 46명에 지난해 매출액은 30억 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국내외에 출원한 특허 기술만 18개로 2차 전지 분야에서는 손꼽히는 우수 업체입니다. 이 업체가 경기도 여주 지역에 1,000억 원을 투자해 차세대 2차 전지 제조 공장을 건립합니다. 교통적으로 수월하게 이동을 할 수 있고요. 전폭적으로 신사업을 아직까지 개발이 되지 않는 경기도 북동부 쪽에 성장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공사를 시작해 내년 상반기 중에 공장 완공과 함께 바로 생산에 들어갑니다. 공장이 들어서는 곳은 자연보존권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됐던 지역. 설립 인허가는 물론 기업 설명회와 팸투어, 산업단지 추진 등 경기도와 여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성사됐습니다. 이번에 그린에너지 신성장 기업이 여주에 유치게 돼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또 그것으로 인해
여주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해외에서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으로부터도 유치를 해서 백조 투자 유치를 통해서 우리 경기도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많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는 일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의 낙후 지역에 차세대 유망업종인 2차 전지 혁신 기술 기업을 유치해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함으로써 관련 산업과 지역 발전이 기대됩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세종시가 2012년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화 1,010억 원 8천만 달러 규모의 순수 외국 자본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세종시는 시청 접견실에서 산업용 가스 선도기업인 미국 알람코리아와 반도체용 공정가스 생산 공장 건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핵심 관계자가 충남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소형 모듈 원전 SMR 도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성명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오정근 지역공약특별위원장이 화력발전소 폐쇄 대안을 핵발전소 건설로 노선을 바꾸라고 암시하는 발언을 해 충남도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이어 충남은 오랜 기간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뿜어져 나오는 미세먼지로 고통받아온 만큼 이에 대한 보상이 핵발전소 건설로 돌아오는 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SMR 설치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시의 옛 도심을 관통하는 경전선 노선의 우회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순천 경전선 철길을 찾아 시민의 의견을 들은 뒤 미래 후손에게 떳떳한 사업을 해야 해서 기존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상당 기간 미뤄왔던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현지 시각 16일 연례 검진을 위해서 월터 리드 메디컬 센터를 방문했으며 오후 늦게 검사 결과 요약본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건강검진을 받은 건 2021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내년 대선 출마 선언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운전자 보조 기능인 완전 자율주행, FSD 결함으로 전기차 36만 2,758대를 리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현지 시간 16일 FSD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리콜 결정을 내렸다면서 테슬라 전기차가 불법적 또는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속도 제한을 초과하거나 교차로를 통과해서 충돌 위험을 키운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4도로 어제 아침보다 3도가량 낮아 공기가 차가운데요. 반면 한낮에는 8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그리고 예년보다 3에서 4도가량 높아 온화하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하늘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겠지만 온화한 날씨 속에 대기질이 탁한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종일, 강원 영서와 대구, 경북 지역은 밤 한때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또한 아침까지 전남과 경남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끼겠고요. 최근 많은 눈이 내린 동해안 지역은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안전 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1.4도, 대전은 영하 1.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8도, 광주와 대구는 1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추위 걱정 없겠지만 전국 곳곳에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낮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사이 남해안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늦은 오후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나 눈이 확대해 모레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내일까지 남부지방에 최고 30mm의 비가 내리며 건조함이 다소 해소되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최고 3cm의 눈이 또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